변호사님, 사문서 위조죄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어렵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흔해요. 대표적인 거는 뭐 가족 간에 네. 제일 좀 흔하긴 하고요.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유언장 고치는 맞아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부모님이랑 자녀 간에 어떤 서류가 작성됐다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부 간에 허위로 네.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들 굉장히 빈번하죠, 사실. 이게 아무래도 무슨 살인, 강간 이런 강력범죄 대비해서는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데이팅 어플 같은 데서 학력이나 직업을 위조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단 맞아요. 말이에요. 사문서 위조죄 이게 어떤 범죄죠? 형법 2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행사의 목적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을 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명의가 허위인 경우, 네. 내용보다는 네. 명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 네. 그때 성립하는 범죄가 사무소 위조죄입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든지 네. 동생 이름으로 차용증을 대신 썼다든지 다 성립되는 네. 거고 사문서랑 또 공문서 일상생활에서 이거 막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문서는요, 공무원이 공무상, 네.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한 서류를 공문서라고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다 사문서입니다. 아무래도 사문서보다는 공문서 위조가 좀 더 처벌이 네. 높게 돼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도 총각 행세를 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죠. 그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위조랑 변조 이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위조는 처음부터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편하고요. 디테일하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변조는 이미 나와 있는 문서 중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하는 네. 거예요. 그게 변조에 해당하는데 법적으로는 또 처벌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둘 게 다 더 나쁜 가볍다.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생각보다는 처벌이 센데요. 징역 5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범죄라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죄죠. 이게 뭐 저희가 형법학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사회 신용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인 법익 침해가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형량이 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브로커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브로커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포토샵이나 AI 기술 네. 같은 게 너무 발달을 해서 생각보다 좀 쉬워졌거든요. 네. 쉬워져서 그런 업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여기서 구매를 했다 그래도 역시나 공범으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공범이죠. 네. 당연히 공범 해당하고 둘 다 형사처벌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출이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재직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위조해서 그냥 하나 가라로 만들어서 내면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이제 둔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서 행사까지 했다. 그러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이걸 실제 사용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처벌은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처벌을 두 번을 받는 거죠. 위조죄로 한 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그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죄로 한 번 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건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를 한 사건이고 그걸 또 행사까지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죄로 다 기소가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까지 또 네.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까지 성립을 하는 거고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 연인 관계를 빙자해서 사실은 뭐 연인 관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이 사람 명의를 자기가 이제 도용을 해서 휴대폰도 개통하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또 대출도 받고 뭐 이런 다양한 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대상인 거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이런 문서에 대해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언을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문서 위조죄랑 결합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다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거든요. 처벌이 높아질 수 있고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이 일단 필요하겠죠. 와서 상담 받으시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이 문서를 위조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가 적다라는 쪽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명의를 도용당한 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자랑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합의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상하거나 네. 또는 2차 가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범이라면 이것도 또 감형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문서 위조 사건이 그냥 그거 저지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으로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하실지 몰라도 막상 이런 사건들이 불구속 구공판이나 이런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예.
재판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오히려 약식으로 기소되는 비율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뭐 폭행 뭐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없어도 뭐 직접 찾아가서 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도 있는데 그렇죠. 문서 위조라는 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들 조력을 꼭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명의 도용이 뭐 말이 그렇지 있겠냐 하는데 최근에도 BTS 정국 씨가 84억 정도 되는 하이브 주식을 탈취 당할 뻔했다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범인 누군지 모른대요. 아무래도 뭐 정국 씨 관련된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뭐 직원들이 알고 있는? 있겠죠. 네. 어떤 뭐 직원이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국 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증권 계좌를 하나 파서 동일인이니까 실제로 주식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주식 계좌에서 다른 주식 계좌로 이동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정국 씨가 갖고 있는 하이브 주식을 무난으로 이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개인이 주식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긴다는데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33,000주가 새로운 계좌로 옮겨지고 500주 정도는 이미 제3자한테 매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결국 문서 위조랑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마지막에 피해자들한테 실제로 돈을 받는 과정이 그쵸. 있잖아요. 그때 금융기관을 사칭할 때 사칭하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꼭 발급을 해요. 그래야지 PC방에서 믿죠. 출력해라 네. 뭐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행사하는 거 사문서 위조랑 위조 사문서 행사 네. 두 개 다 또 성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위조된 거를 모르고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조된 거 이제 전혀 모르고 행사했다라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사무소 위조나 행사에 대한 혐의는 벗을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생각보다 많이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 말고도 사무소 위조랑 위조사무소 행사를 공문서 행사도 넣어서 같이 수사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속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문서를 봤다. 금감원 문서를 공문을 봐서 줬다. 심지어는 금감원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